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일을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으로 과일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계를 만들 건데요. 우리가 사과 분류기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 사과 분류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를 수확한 이후에 어떻게 이 사과를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 사과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과가 먹고 싶으세요? 크고 물이 많은 사과를 먹고 싶은가요? 아니면 작고 풋풋한 사과를 먹고 싶은가요? 아니면 빨갛게 익은 사과를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초록색인 사과를 먹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로 분류하거나 또는 색깔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 분류기를 만들고 색깔로 분류하거나 무게로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조립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컬러 센서도 달려 있고 힘 센서도 달려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조립 설명서에 따라서 꼼꼼하게 사과 분류기 모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들기 시작! 자, 첫 번째 활동은 컬러 센서를 활용해서 색상에 따라 사과를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딩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주면 좋겠고요. 스파이크 프라임의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어서 코딩을 먼저 설명해 줄 텐데 그 코딩을 잘 듣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설정이나 초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모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터가 있냐면 분류기가 올려져 있는 그 과일을 바구니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밀어주는 모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회전시켜서 서로 다른 바구니를 향하게 하는 그런 모터가 있는데요. 이 모터 두 개를 초기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모터와 C 모터가 있는데 A 모터는 서로 다른 바구니로 향하도록 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모터예요. 그래서 속도는 30으로 느리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0까지 이동하면 정면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터는 C 모터인데요. 30의 속도로 속도가 정해져 있고 과일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터라서 초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사과 분류기에 방향이 이제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밀어주는 밀대가 가장 뒤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가 끝나면 잠깐 1초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요. 1초 동안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일을 올려놓고 실행시킨 다음에 과일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올려놓고 실행시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과일을 올려놓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초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분류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분류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니까 신호를 받는 블럭이 있겠죠. 그 신호를 받는 블럭이 실제로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컬러 센서에 노란색이 감지된다면 사과와 노란색은 없겠죠. 뭐 초록색이나 빨간색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노란색을 골라봤는데요. 노란색 색상일 때 A 모터를 바구니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A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116도만큼 이제 회전을 시키면 아래쪽에 이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기어가 28대 36이라 7대 9의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116 정도를 넣으면 90도 정도를 회전하게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2초 기다리기를 넣었는데 움직이자마자 바로 과일을 밀어내는 것보다는 움직인 후에 잠깐 기다렸다가 과일을 밀어낼 수 있도록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C 모터 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밀어낸 후에 다시 밀대가 뒤로 돌아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면을 바라보도록 A 모터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말고 다른 색상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색상도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뭐뭐이라면 블럭의 아랫부분에 아니면이 되어 있죠. 그 아니면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빨간색일 대로 정했는데요. 이 빨간색일 대로의 조건에 보면 A 모터를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밀어주는 모터 C 모터를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다시 정면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던 세 가지 프로그래밍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 세 개의 프로그래밍을 하나로 합친 것을 소프트웨어 안에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코딩들을 모두 하나로 합쳤는데요. 아마 거기에 보셨던 거하고 지금 보시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보시면 A 모터, 한 개의 모터, A 모터 한 개의 속도를 정하는 그런 블럭이고요. 그 아래 C 모터 한 개의 속도를 정하는 블럭입니다.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여러 개의 모터를 설정하고 싶은 분들은 이 모터 포트를 누르신 다음에 복수를 눌러서 이렇게 복수의 모터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 기초 단계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설명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 개의 모터를 초기화하거나 같은 속도로 지정하실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모터를 최단 방향으로 0까지 이동시키면 정면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모터를 반대 방향으로 1초만큼 작동시켜서 뒤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신호를 받았을 때가 나와 있는데요. 분류 신호를 받았을 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무한 반복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과일을 올릴 때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굉장히 실행시키기가 번거롭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놓고 과일을 올리기만 하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일 때 이렇게 작동하고 노란색이 아니면 빨간색인지를 물어보아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실행시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색상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실제로 동작시켜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파란색을 감지하도록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색깔의 과일을 사과 분류기가 어떻게 분류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공을 넣어 볼게요. 자, 파란 공을 이쪽으로 분류해 줬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을 넣어 볼게요. 빨간 공은 반대로 분류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색깔에 의해서 과일을 구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활동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코딩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고 다양한 물체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사과 분류기가 분류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시작! 이번에는 개선하기 단계입니다. 개선하기 단계는 우리가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들을 적용해 보는 단계인데요. 오늘은 아까 배웠던 이제 조건을 활용하는 그런 코딩에서 색상 조건이 아닌 누르는 힘 조건을 사용해서 무게에 따라 사과를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도 괜찮으시겠고요. 스파이크 프라임의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 코딩과 함께 코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바로 보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까 만들었던 코딩의 어느 부분을 바꾸면 힘 센서를 사용해 무게에 따라 사과를 분류할 수 있을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장면으로 이동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예시 코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코딩이 너무 조금 나와서 당황했나요? 여기 코딩에 보면 우리가 색상으로 색깔로 분류하는 그 만약 뭐뭐라면 블럭에서 색상 조건을 넣는 저 하늘색 블럭이 있었죠. 하늘색 육각형 블럭을 다른 블럭으로 바꿔주는데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힘 센서에 눌리는 힘이 50보다 작은 경우와 50보다 큰 경우 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주도록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힘 센서에 가해지는 압력은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록색에 있는 비교 블럭을 이용해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본 후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시 코딩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색깔을 이용해서 분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이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힘 센서에 가해진 압력이 5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경우, 왜 선생님이 5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경우를 했을까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눌려지는 힘이 50보다 큰 경우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갖고 온 공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손으로 눌러서 작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작동시키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곳을 보시면 힘 센서에 힘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기에 넣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 값이 변하게 됩니다. 세게 누르면 높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6이 나오는데요. 세게 누르면 6이 나오고 살짝 누르면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실행시켜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놓아도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갈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가 눌리고 있는 동안에 작은 값을 먼저 인식해서 회전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테스트할 때는 프로그램을 정지시킨 다음에 물체를 먼저 올려놓고 실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물체는 똑같이 이 공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손으로 눌러서 다른 무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활동할 때는 다양한 무게의 물건들을 올려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살짝 눌렀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세게 누르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무게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색상을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무게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는 물체를 바꾸어 올릴 때 중간에 값이 변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인다고 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 장치를 개선하고 좀 더 완벽한 사과 분류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잠시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시작! 자, 이번 단계는 도전 과제인데요. 우리가 색깔로도 분류를 하고 무게로도 분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일 때는 오른쪽으로 분류하지만 무거운 건
가장 끝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것들은 덜 움직이도록,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배웠던 색상에 의한 분류와 힘에 의한 분류를 잘 코드를 읽고 분석하면서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자, 그러면 자, 활동 시작.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개의 코드를 잘 조합한 후에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서로 다른 색깔과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다양하게 분류하게 됐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도전을 위한 예시 코드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도전과제 선생님의 예시 코드를 보면 먼저 색깔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색깔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노란색인가 라는 조건 안에 그 다음에 누르는 압력이 작다면, 50보다 작다면, 절반의 무게보다 작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프라임은 1kg까지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50%보다 작으니까 500g보다 더 작다면 A 모터가 116도, 그러니까 90도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500g보다 작은 물체들은 A 모터를 90도 움직여서 넣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무게가 50%보다 크다면, 500g보다 무겁다면 A 모터가 58도만큼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한 위치에 가게 되겠죠. 비스듬한 위치에 가서 과일을 내려놓도록 프로그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코드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빨간색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빨간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A 모터의 작동 방향은 반대로, 그리고 116도와 58도를 이용하면 비스듬한 방향과 그 다음에 끝까지 90도만큼 움직인 방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해서 너무 복잡한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활동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영상이 끝난 이후에 도전과제 두 가지 색상을 서로 무게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동시켜서 훌륭하게 완성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친구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자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